안녕하세요. 덕당 철학관 원장 덕당 김형남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상법의 광림종의 관임팔법을 가지고 대권에 도전하시는 대권주자분들 중에 위맹지상, 후중지상, 청수지상에 해당되는 분을 대상으로 하여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맹지상이나 후중지상, 청수지상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오늘 대권주자분들을 모델로 하여 강의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대권주자이신 분들의 사람 됨됨이나 성품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많이 알려진 분들을 모델로 해서 강의를 하면 더 흥미롭고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입니다. 오늘 관임팔법의 첫 번째인 위맹지상에 해당하는 윤석열 씨를 모델로 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관상의 장점과 단점들을 말씀드릴 것인데 그것들은 상의 이론이고 상을 공부하기 위한 내용이지 윤석열 씨를 추켜 세우거나 깎아내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장단점에 대한 내용은 끝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이 강의를 시청하실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윤석열 씨를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강의 주제인 위맹지상을 공부하기 위한 모델로 생각하시고 편견 없이 편안하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상법의 위맹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맹지상이란 그 사람의 형상이 강맹하여 보기만 해도 저절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상을 말합니다. 이런 상을 지닌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상이 강하고 위험이 있으므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합니다. 위맹지상인 사람은 눈빛이 예리하고 말수가 적으며 냉정을 갖춘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무관이나 법조인 가운데 많으며 지위가 없이 출발하여 고위직에 오르는 인물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모델인 윤석열 씨가 이에 해당하는 점이 많은 위맹지상에 속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보여지는 모습이 위세가 있고 맹렬함과 공격성이 강한 맹수와 같이 저돌적이고 힘이 꽉 찬 관상입니다. 이마는 주로 초년운과 성품을 보는 자리인데 윤석열 씨는 이마가 넓으면서 뒤로 젖혀져 미골인 눈썹뼈가 돌출된 상으로 숙살지기가 강한 무인의 상입니다. 숙살지기란 사전적 의미로는 쌀쌀하고 차가운 가을 기운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을에 쌀쌀한 찬바람이 낙엽을 휑하니 휘몰아치는 것과 같은 차갑고 냉정한 기세로 살성이 강한 금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행 형상법으로는 윤석열 씨는 금형에 속하는데 금형의 상을 가진 윤석열 씨는 금속에 예리하고 치밀한 성품을 가져 강인하고 부지런하며 과단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소신이 분명하고 목표에 대한 집념과 의지가 강하고 행동력과 용감성이 뛰어납니다. 윤석열 씨는 인당이 높고 광대뼈가 잘 발달되어 있는 상입니다. 인당은 학문과 그 사람의 그릇을 보는 곳이고 광대뼈는 명예를 보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넓게 잘 이루어진 경우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반면 활동력이 강하고 남을 이기려는 욕구가 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당과 광대뼈를 가진 윤석열 씨는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전형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당이 넓고 이마가 발달한 사람들은 대체로 초년운이 좋으며 여유롭고 느긋하며 인자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씨는 인당이나 이마는 넓지만
이마가 깎이어 미골인 눈썹뼈가 돌출된 상으로 타고난 성격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고 급하며 독한 기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드러움과 유연성, 융통성이 많이 부족하게 되므로 일이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크게 차질을 빚고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씨는 눈빛이 부리부리하고 신기가 있어 쏘아보는 힘이 날카롭고 강합니다. 사실 상학에서는 눈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빛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눈빛이 강하다는 것은 정신력이 강한 증거입니다. 눈빛이 없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지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 씨처럼 이마가 깎여 미골이 돌출될 상은 공격성, 난폭성이 강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이마와 쏘아보는 힘이 강한 공격적인 눈빛을 가진 윤석열 씨는 성정이 강맹하고 행동거지가 과감하여 자기가 한번 마음먹은 것은 강한 승부욕과 추진력, 결단성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아주 강한 상입니다. 윤석열 씨한테는 날카로운 무인과 같은 기세가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윤석열 씨처럼 유명지상이면서 근명인 사람들은 전통적인 권력가나 무인의 상이 많은데 이러한 상이면서 덕을 갖추지 못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권력을 잡을 경우 독재자나 독선적인 성향의 지배자가 되어 통치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윤석열 씨는 노복궁인 턱이 넓적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노복궁은 지각을 비롯하여 턱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노복궁은 부하의 유무와 함께 인덕의 유무를 보는 곳입니다. 노복궁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지가 단호하고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 과감하고 결단성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힘이 강합니다. 광대뼈가 발달하고 강한 턱을 가진 사람을 두령지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은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우두머리가 되는 상입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과거 남성에게 순종하던 시대의 경우 여성이 이런 상을 가진 경우에는 두령지상, 즉 고집이 세고 힘이 강하여 남편을 극하는 과부상이라고 하여 좋지 않게 여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턱이 잘 발달된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서 통솔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부하나 다른 사람이 많게 됩니다. 노복궁인 턱이 잘 발달된 윤석열 씨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맹지상인 상을 가진 사람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특히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위맹지상이면서 근명연이 상을 가진 사람이 목소리가 울림이 있고 굵으면 근명이 금극을 얻은 것으로 위세가 있고 존엄하여 모든 사람을 위압하고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하는 대장군상으로 만인을 지배 통솔하는 위치에 올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윤석열 씨의 음성은 목소리가 울림이 있고 굵으며 막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명인이 음성을 가지지 못하고 목소리가 탁한 경우에는 막히는 일이 많아 말년까지 복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방비하고 예방하려는 마음과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법에 구전재성, 산호공상, 성호필성, 불우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전체 그릇은 음성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학자가 되든 농부가 되든 무얼 만드는 장인이 되든 장사를 하든 상인이 되든 음성이 맑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막지 않으면 이루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흔한 말로 마음씨가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음성과 말씨에서도 꽃과 같은 향기가 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음성이 막지 않고
착한 사람이 어찌 마음이 바르고 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음성이 맑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심성이 착하고 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말을 할 때 머리를 약간 치켜들고 고개를 좌우로 번갈아 가며 움직이는 동작이나 걸음을 걸을 때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몸을 흔들며 걷는 모습은 흡사 사나운 범이 짐승들에게 위세를 부리며 행보하는 모습과도 같이 보입니다. 이런 행동거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만하고 무례하게 보여 신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자기 자신을 낮추려는 마음과 함께 반드시 교정하여야 합니다. 위맹지상이면서 근명에는 모든 부위가 반듯하게 대칭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한쪽이 강하거나 크거나 하면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복이 적게 됩니다. 상법에 귀인의 몸놀림은 곧고 바르며 걸음은 멀리 절도 있게 정중히 걷는 걸음이 상격이라고 하고 천인의 걸음은 불꽃이 일어나듯 은연중 몸을 흔들거린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걸을 때 곧고 바르게 걷지 못하고 몸을 흔들거리며 걷는 걸음은 금형인으로서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마땅히 교정하여야 합니다. 마이상서 본초론에 의하면 유유가 용맹호보하여 지구 중지지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유는 사람의 이름인데 진나라를 평정하여 중국 천하를 통일시키고 국호를 송이라 친한 송무제를 말합니다. 용행, 즉 용이 몸놀림은 거동을 할 때 몸에 움직임이 없이 큰 산이 움직이듯 하는 것이라 하여 몸의 흔들거림이 없는 진중한 몸동작을 말하는 것이고 호보, 호랑이의 걸음은 범처럼 절도 있게 정중하면서도 위험 있게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움직이는 자태나 걸음걸이가 바르고 절도 있는 사람은 영귀한 신부이 되고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거나 요란하게 걷는 사람들은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운이 막히고 왕왕 피해야 할 재앙을 당할 일이 많게 된다고 합니다. 바른 몸가짐과 바른 걸음을 걷는 사람은 비록 현재는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운이 열리어 부귀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바른 몸동작과 바른 걸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장상법에 상무결법 불가라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에는 비결법이 없으니 함부로 어지럽게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을 관찰할 때 한 가지가 좋다고 하여 좋다고 말할 수 없고 한 가지가 나쁘다고 하여 흉하다고 할 수 없으니 상에는 곱하고 제하며 더하는 법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장점, 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상을 살필 때 어느 한 부위가 좋다고 하여 좋다고 말할 수 없고 어느 한 부위가 나쁘다고 하여 흉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위맹지상을 좀 더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윤석열 씨를 모델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 계속 이어서 대권 주자분들 중에서 관인팔법의 두 번째인 후중지상에 속하는 분을 모델로 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